글로벌 코인 동향, 생생한 글로벌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여왕 문다연입니다. 오늘은요, 이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 관련해서 지시한 사항들을 한 번씩 짚어보고요. 골드만삭스가 앞으로 갤럭시 디지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더리움 펀드를 제공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메타버스 상에서 사무실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 이광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당신이 잠든 사이 글로벌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엊그제 비트코인 큰 상승을 이끌었던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 관련해서 지시사항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이슈인가요?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최초로 암호화폐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기사고요. 그리고 행정명령의 안에서는 이제 백악관은 좀 중립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명령에는 화폐 미래에 대한 보고서 작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행정명령에 담겨 있었는지 하나씩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행정명령은 크게 소비자 보호 부분, 그리고 재정 안정, 그리고 불법 활용, 글로벌 금융 리더십과 혁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디지털 자산 부문에 대한 이 독점적인 행정명령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서 당일에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거의 8%까지 올랐었는데요. 하지만 고위 행정 관료는 기자들에게 암호화폐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금융 시스템과 국가 안보 그리고 비즈니스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동시에 혁신과 경쟁력 그리고 금융 산업을 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중립을 유지를 했습니다. 전체 미국인의 16%의 한 4천만 명 정도가 현재 암호화폐에 투자 중인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엊그제 8%가량의 비트코인 상승을 이끌었던 이슈이기도 한데 어떤 부분이 좀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을까요? 네, 지금까지는 좀 미국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뒷짐지고 있는 형태였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이 좀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로 보입니다. 크게 보면은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투자자 보호에 관련된 부분인데 당연히 암호화폐의 변동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거고요. 대통령은 거시 경제적인 위험과 미시 경제적인 위험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시 경제는 당연히 이제 재정적인 위험이죠. 암호화폐가 없을 때는 달러를 가지고서 뭐 이자율을 조정하면서 국가의 금융 시스템을 국가가 충분히 책임을 질 수 있었는데 암호화폐가 나오면은 국가가 재정 조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와 미시 경제적인 리스크라는 것은 암호화폐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얘기를 합니다. 네, 일단은 4가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가장 첫 번째 부분은 아무래도 투자자 보호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보호를 하면서 안전하게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 같고요. 두 번째 내용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두 번째는 미 재무부가 화폐 및 지불 시스템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작성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경제, 금융, 그리고 국가 안보와 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현재 분석을 하고요. 특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심도 있게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니 옐런 장관은 디지털 자산은 국경을 초월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 국제 파트너와 협력해서 강력한 표준과 이 공정한 경쟁의 장을 촉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이 CBDC를 발행하게 되면 그 경쟁 상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사람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뒤에 이제 자산으로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CBDC의 관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고서 나올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챕터는 돈의 미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디지털 달러 CBDC 발행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좀 공존을 해 나가야 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리스크들이 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는 게 긍정적인 방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 챕터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세 번째는 디지털 달러에 대한 언급인데요. 행정명령에는 미국이 CBDC를 발행하는 데 필요한 그 방법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 관리는 이미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CBDC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이제 국내 거래와 국제 거래가 모두 포함되니까 어떤 특정 국가가 어떤 기준을 잡기에는 힘들고, 그래서 CBDC 설계에는 이 국제 거래 표준 수립이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CBDC 발행이 국가 이익에 부합되는지, 그리고 이 달러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CBDC, 중국의 CBDC를 보게 되면은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좀 침범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금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만큼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디지털로 옮겨간다고 해서 이러한 프라이버시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현금이 오히려 낫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그 CBDC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말 이제는 CBDC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어가고 있고 100개가 넘는 국가들에서 이제 CBDC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이제 디지털 위안화가 아무래도 CBDC 도입을 좀 촉진시켰다 보니까 굉장히 좀 하나의 어떤 스탠다드 모델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항상 문제가 됐던 게 CBDC를 통해서 어떤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게 아닌지 좀 우려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챕터는 어떤 걸까요? 네, 네 번째는 이제 국가 안보 부분인데요. 미국 법무부와 FBI는 각각 암호화폐 사용 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은 알다시피 뭐 어떤 네트워크와 플랫폼 자체가 분산형이기 때문에 그걸 특정한 것을 이제 트래킹할 수는 있지만 타겟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이 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와 프레임워크를 가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고 있고요. 이 방향은 좀 포괄적인지, 그리고 민주적 가치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호하는지에 대해서 이 디지털 자산의 미래 방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디지털 자산 기술을 활용해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아마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달러를 중심으로 한 이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챕터는 이제 국가 안보와 국제 협력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좀 움직임을 보인다는 게 좀 의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좀 체크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뭐 행정명령, 암호화폐 시장을 감시해라, 규제해라라고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들어오면 지금 이제 달러가 중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디지털 시장에도 이제는 달러 중심으로 시장을 개편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암호화폐나 디지털 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꼭 좋은 의미만은 아닙니다. 이게 달러 중심으로 개편이 되면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 특정 암호화폐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규제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해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어떤 영향력, 패권을 가져가겠다라는 움직임으로도 좀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선점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기사에서 좀 더 다뤄보면 좋을 내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는 뭐 디지털 자산과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에 완전히 뭐 동화가 되었다, 이제 포함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 특히나 뭐 주식이나 뭐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암호화폐도 투자할 만하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어느 정도 좀 포함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죠. 첫 번째 이슈로 다뤄봤고요.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이제는 갤럭시 디지털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이더리움 펀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어떤 기사일까요? 네, 화요일 날 SEC에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요, 골드만삭스는 이더리움 펀드, 즉 관심 있는 고객들에게
갤럭시 디지털이 만든 이더리움 펀드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겠다라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는 갤럭시 디지털이 3월달, 올 3월에 발행한 펀드로 알려져 있고요. 펀드의 최소 투자 금액은 약 25만 불입니다. 25만 불이고 현재는 이제 28명의 고객에게 판매되어 있고 5천만 불 이상이 투자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호재 뉴스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게 일단은 가입을 하려면 이 펀드에 25만 불이 최소 투자 단위이고 28명이 뭐 어마어마한 액수를 유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이 좀 접근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투자은행들은 거의 VIP 고객을 많이 상대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펀드를 좀 이끈 것 같고요. 아직까지 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더리움 펀드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노보그로츠가 이끄는 갤럭시 디지털과 이제 골드만삭스는 이게 첫 번째는 아니고요. 지난 6월에 골드만삭스가 BTC 선물을 어떻게 이제 발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유동성을 갤럭시 디지털이 공급을 한 협업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은 모건 스탠리에도 이 비트코인 펀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 프리미엄 정책, VIP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또 여러 가지 ETF들과 펀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일반인들도 좀 접근하기 용이한 그런 게 나오고 있죠. 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일반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일부 이제 소수의 그러면 인증된 투자가들의 투자를 받는 것을 좀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이제 많은 수수료나 뭐 이익을 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 투자은행들이 이제는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펀드를 만든다는 것은 이제는 비트코인과 함께 이더리움도 거의 안정적인 이제 금융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파생 상품만큼이나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더리움 관련 파생 상품이 아닐까 싶은데 그만큼 좀 시장에서 이더리움의 가치가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상품이 관련해서 많이 나오다 보면 우리가 정말 바라고 있는 이 현물 ETF의 가능성도 좀 커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물 ETF가 조만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ETF가 나오고 또 이제 달러, CBDC까지 같이 나오고 그렇다고 한다면 암호화폐 이제 상승장을 한 번 더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큰 대형 호재가 두 가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와 또 디지털 달러, CBDC 발행까지 여러 가지 좀 호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에서 그런 큰 이슈들을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기사에서 살펴보면 좋을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등이 현재는 이제 VIP 고객을 대상으로 이러한 투자 상품에 대한 이제 액세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항상 그렇듯이 선두에 있는 금융기관이 무엇인가를 하면 뒤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이제 많이 따라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갤럭시 디지털이 이미 여러 가지 이제 상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른 투자은행들도 이러한 상품들을 많이 좀 준비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도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작년과 올해 가장 핫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이 메타버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메타버스 상에서 가상 사무실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사례들을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최근 구글 검색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검색량은 상당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메타버스에 좀 많이 메타버스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온라인 회의를 메타버스에서 하고 싶다. 그리고 내부 혁신 허브로서 메타버스의 사무실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셜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의 통로로서 메타버스를 이용하고 싶다. 이 세 가지 니즈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기업에 대한 사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톰이라는 이벤트 회사입니다. 뭄바이에 본사를 둔 이벤트 회사 아톰은 최근 메타버스 사무실을 건립을 했는데요. 디센트럴랜드에 디지털 공간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글로벌 고객에게 접근을 하고 그리고 메타버스 이벤트를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는 이 회사의 글로벌 전략으로 좀 젊은 고객, Z세대를 노리고 있는데요.
우리도 주변에 보시다시피 Z세대는 그냥 대화를 하기보다는 카카오톡이나 네. 소셜 미디어를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에 맞게 어떤 이벤트나 홍보, 마케팅도 이 메타버스나 이 버추얼 공간에서 좀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Z세대들이 아무래도 페이스 투 페이스, 면대면으로 소통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상 세계에서 아니면 SNS상에서 소통하는 데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기업들도 하나씩 살펴볼까요? 예,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비자크 인겔 그룹이라고 이거는 좀 유명한 건축 회사예요. 이게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인 이제 버추어와 퓨처스와 협력해서 디센트럴랜드에서 이제 메타버스 사무실을 설계를 했고요. 이거는 바이스 미디어 그룹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즉 이 두 회사가 합작을 해서 어떤 거를 만들었고 그에 대한 이제 고객사가 입주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디지털 아트의 혹은 뭐 디지털 쪽에 프로그래머들이 뭔가를 했는데 이건 이제 유명 건축 회사가 이제 디지털 세상에 뛰어든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례인 것 같고요. 이제 향후에도 뭐 유명한 건축 기사들이 자신들이 이제 도면 그대로 메타버스에 만드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추 퓨처스는 이 사무실이 상당히 이제 실험적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 그 안에서 이제 NFT나 DAO 그리고 웹 3.0을 실현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메타버스의 이 가상 공간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네. 마지막으로는 뭐 SCB 테넥스라고 이건 이제 태국의 네 번째로 큰 은행입니다. 그 은행이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사무실을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는 뭐 골드만삭스에 의해서 두 번째인데 이제는 앞으로 현실에서의 어떤 전문가들이 메타버스 내에서도 본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어떤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열리는 것 같고요. 특히나 요즘처럼 이제 탄소를 많이 쓰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메타버스에서 뭔가를 구매를 하면 에너지도 좀 적게 소모되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화하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소식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